이번 강좌에서는 이 삼바 서버를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삼바 서버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제 삼바 서버가 무엇인지 이제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삼바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그 설명을 했던 그 NFS하고 이제 유사하긴 한데 나오는 그 목적과 그 범위가 조금 달라요. NFS는 이제 뭐 했었냐면 그 리눅스 머신을 우리가 이제 일종의 서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리눅스 서버에 있는 NFS 서버에 있는 이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되겠죠. 이 하드 디스크를 다른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게, 액세스할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클라이언트는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리눅스 머신이죠. 아니면 이제 윈도우 같은 윈도우 머신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랬어요. 원래 나온 취지는 이제 서버도 NFS 서버도 리눅스, NFS 클라이언트도 리눅스, 이제 이렇게 원래 나온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도 리눅스 서버를 NFS를 액세스할 수 있게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였죠. 자, 오늘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삼바는 NFS하고 이제 유사하긴 한데, 이제 뭐냐면, 이제는 이제 윈도우즈하고 그 리눅스, 또는 이제 유닉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리눅스나 유닉스 그 머신 간에, 어떤 그 리소스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NFS는 주로 이제 파일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하면, 이 삼바라는 거는 주로 이제 그 모든 리소스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같은 이런 디바이스들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리눅스 서버나 윈도우즈의 서버에 프린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다른 거에도 서로 이제 액세스해서 뭐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파일을 또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공유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이제 이렇게 그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프린터도 공유가 가능하다. 이제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N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가 리눅스였어야 됐고, 클라이언트는 뭐 리눅스나 윈도우즈 다 됐었죠. 이 삼바는 이 서버를 구축할 때 리눅스뿐만 아니라 윈도우즈에서도 삼바 서버로 구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NFS는 주로 이제 서버가 주로 리눅스였다면, 이 삼바는 서버가 윈도우즈가 될 수도 있고 리눅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떤 걸 서버로 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뭐 상대방,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서버를 했을 때는 리눅스가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고, 리눅스 쪽이 서버가 되면 윈도우즈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를 구현을 해 놓으면 서버에 있는 프린터나 하드디스크나 파일을 서로 공유하거나 액세스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삼바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바는 윈도우즈나 리눅스 사이에 일종의 이제 자원이에요. 리소스를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린터, 뭐 폴더, 파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때는 리눅스 머신을 서버를 한번 구현해서 윈도우즈에서 클라이언트로 액세스하는 방법 하나 해보고, 두 번째는 윈도우즈에서 삼바 서버를 구현을 해서 리눅스에서 이렇게 액세스하는 방법, 이제 그걸 이제 두 번째로 해서 양쪽에서 다 서버를 구현해서 클라이언트로 액세스하는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바로 해보죠.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리눅스에 삼바 서버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리눅스 서버예요. 리눅스 서버고, 여기에 이제 프린터가 됐든 뭐 하드디스크가 됐든 이런 이제 디바이스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리눅스에다가 삼바 서버로 이제 구현을 해 놓으면 윈도우즈에서
윈도우즈에서 삼바의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돼서 삼바를 통해서 이 서버에 액세스해서 하드디스크나 파일이 되겠죠. 아니면 프린터 같은 이런 리소스를 한번 사용해 보는 걸로 구현을 하려고 해요. 그걸 한번 해보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이제 이 리눅스 서버에 삼바 서버라는 이 패키지를 실행을 시키면 돼요. 실행을 시켜서 공유시키고자 하는 리소스를 여기에다가 디파인을 쭉 해놓으면 외부에서 클라이언트가, 삼바 클라이언트가, 윈도우즈 데스크탑이 되겠죠? 삼바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를 액세스해서 거기에 공유시켜 놓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액세스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보면 이제 패키지 서버, 리눅스 서버가 삼바 서버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설치해야 되는데, 패키지는 이제 삼바라는 패키지이고, 실제로 실행시켰을 때 그 실행되는 데모의 이름은 SMB, 삼바의 SMB 이니셜 저기 이제 그 자음만 딴 거예요. 그래서 SMBD라고 되어 있고, SMBD라는 프로세스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삼바 서버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삼바 서버로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면 돼요. 먼저 이제 서버에서 리눅스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삼바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해요.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프린터나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 이제 공유를 해서 해 놓으면 이제 윈도우즈가 이렇게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프린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좀 불편하니까 간단하게 그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일단 공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이제 삼바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이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거, 이제 요걸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리눅스 서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공유를 시켜 놓을 하드 디스크, 일종의 이제 디렉토리가 되겠죠. 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디렉토리를 한번 이렇게 공유를 시켜 놓죠. 오픈을 시켜 놓죠. 그러면 이제 그 디렉토리를 삼바 클라이언트가 이제 액세스하게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SMB share라는 이름은 임의로 준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해도 돼요. 자, SMB share로 해서 루트 밑에다가 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디렉토리를 이렇게 오픈을 해보죠. 공유를 시켜보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삼바를 통해서 이 디렉토리를 액세스해서 여기 있는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어요. make 디렉토리 해가지고 루트 밑에 SMB share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럼 여기 이 디렉토리는 이제 외부에서 윈도우즈라는 그 데스크탑에서 액세스 한 다음에 리드 라이트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여기 모드를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드레스가 리드 라이트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7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707로 해놓고 그 디렉토리를 모드를 바꿔줬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 디렉토리는 이제 외부에서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가능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삼바에서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share라는, 이제 이, etc 밑에 패키지를 설치하면 etc 밑에 삼바라는 이 디렉토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smb.conf라는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이제 생겨요. 그 파일에 가보면, 여러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글로벌이라는 그, 섹션이 하나 있고, 그 아래 이제 share라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 이 글로벌이라는 곳의 이 그룹 이름을 PC에 있는 그룹명하고 그냥 가능하면 일치시켜 주는 게 좋으니까 워크그룹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제 일치시켜 줘야 되니까 워크그룹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share라는 이 섹션으로 가서 그 안에 어디를 share 할 건지를 디파인 해야 되니까 패스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디렉토리를 정해주면, 알려주면 돼요. 여기는 이제 루트 슬래시죠. 루트하고 smb share라는 이 이름을 적어 놓으면 루트 밑에 있는 smb share라는 이 디렉토리를 내가 지금부터 공유할 거다, share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read only 할 거냐, 읽기만 할 거냐, read write 가능하게 할 거냐. 그래서 read only는 no 하면 돼요. 그러면 read only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write도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guest도 액세스 가능하게 할 거냐, yes로 해줬어요. 뭐 이런 옵션들이 이제 있을 텐데, 이것들은 이제 거기 이제 디폴트로 그냥 해주면 되고, 특별히 이제 수정해줘야 될 부분은 딱히 없어요. 그냥 그룹 이름만 PC 그룹 이름하고 동일하게 해주면 더 잘 보이니까 이제 워크그룹이라고 맞춰줄 정도면 이제 충분하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하고 나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혹시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 패러미터라고 되어 있는 테스트 팜 이렇게 해주면, 패러미터를 이제 체크를 쭉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한번 쭉 스캔을 해서, 혹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 테스트 팜에서, 일단 아무런 메시지가 이제 안 나와야 되겠죠. 오류가 있으면 메시지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오류 체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디렉토리가, 여기 있는 SMB share라는 이 디렉토리가 이제 공유가 되는데, 누구한테 공유를 할 거냐? 아무한테나 다 공유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일종의 이제 아이디하고 암호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증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공유를 했지만 실제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안에 유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등록이 되어 있는 유저만 이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유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있으면 그걸로 사용하면 되고 없으면 유저를 하나만 등록을 해주는 거예요. 유저 헤드하고 패스워드 지정을 해주면 유저 1이라는 이제 아이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사용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엔, 이 삼바에서 이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유저가 이 삼바 서버를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액세스 하려면 패스워드를 지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패스워드를 다시 또 지정을 해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윈도우즈 클라이언트에서 삼바 서버로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파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바 서버에 액세스 해야 되는데 삼바 서버를 액세스 할 때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디는 이 시스템상에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디요. 그리고 이 시스템상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패스워드 이렇게 되는데 시스템상에 저장되어 있는 아이디어는 결국 여기 시스템 회사가 유저를 아이디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그인할 때 쓰는 삼바에 로그인할 때 쓰는 패스워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삼바 패스워드를 하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기 패스 WD 하게 되면 이거는 시스템상의 패스워드예요. 자, 그래서 삼바로 로그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암호 이걸 하나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SMB 패스워드 패스 WD 해서 일단은 애들을 하고 유저1 유저1은 좀 전에 만들었던 유저가 되겠죠. 그 유저에 대해서 삼바의 암호를 지정을 해줘라 이거예요. 이거 A는 이제 애들하는 말이에요. 좀 추가해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를 입력하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내가 넣고자 싶은 암호를 이렇게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삼바로 사용하려고 삼바 액세스 하려고 할 때 아이디하고 암호 물어보면 그때 이 아이디하고 암호를 입력하면 삼바로 로그인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삼바가 공유시켜 놓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나 영역을 액세스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파일도 수정해주고 유저 그 아이디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디에 대한 삼바 패스워드도 하나 등록을 해 놓으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바 여기 나와 있는 그 삼바 컨피그레이션을 다시 적용해서 실행을 시켜야 되니까 그때 SMP라는 걸 이제 다시 실행을 시키면 돼요. 그 데모는 다시 실행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니까 이제 방화벽을 열어야겠죠. 그래서 방화벽 실행을 시켜서 이때는 삼바라는 걸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릴로드를 시켜주면 이제 현재에도 적용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 이제 삼바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 컨피그레이션 맞춰줘서 공유할 디렉토리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공유할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유저가 있어야 되고 그 유저의 삼바 패스워드까지 지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이 유저는 삼바가 정해 놓은 그 공유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방화벽까지 다 설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추가로 이 삼바의 경우에는 이 보안을 좀 더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방화벽까지 이제 오픈을 해도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그 SE 리눅스, 이게 리눅스에 이제 보안 강화시킨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SE 리눅스라는 건데, 이 SE 리눅스라는 현재 동작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 중에, 현재는 이제, 이 세 가지 모드 중에 그 퍼미시브로 이제 변경을 해줘야 이 삼바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SE 리눅스를, 퍼미시브로 이제 변경을 해줘라. 이제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이 이제 필요한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를 보면 돼요. 이 SE 리눅스, 리눅스 자체, 리눅스에는 이미 이제 SE 리눅스라는 기능이 동작을 이제 애초부터 하고 있으니까, SE 리눅스가 이제 기능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이 SE 리눅스 기능이 세 가지인 걸 어디서 확인하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etc 밑에 SE 리눅스라는 디렉토리 밑에 config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안에서 원래 이제 설정을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직접 가서 이렇게 VI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굳이 여기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 커맨드, 이 쉘의 상태에서 커맨드,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set in false 해놓고 이제 숫자 0을 주면 permissive가 되고, 숫자 1로 주면, permissive가 아니라 이제 in false라는 기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0으로 해주어라. 이거예요. set in false에서 0으로 해주면 이제 permissive로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permissive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get in false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get in false에서 현재 상태를 한번 보죠. 현재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SE 리눅스라는 기능이 있어서 보안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데, 그 현재 이 SE 리눅스가 어떤 모드에서 동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enforcing이라는 이 모드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set enforce에서 숫자 0이나 1로 주면 되는데, 0으로 주게 되면, 그리고 get in false를 하게 되면 이제 permissive로 이게 바뀐 걸 알 수 있죠. 0으로 주게 되면 set in false 하고 0으로 주게 되면 permissive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만일에 set in false 하고 숫자를 1로 주게 되면, 이렇게 주면, 그리고 get in false 하게 되면 이때는 또 이제 enforcing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 해주느냐 1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SE 리눅스라는 게 어떤 모드로 동작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0으로 하게 되면 permissive로 되고 1로 하게 되면 enforcing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보안이 강력하냐? enforcing으로 하는 게 보안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permissive하게 하는 거는 보안이 조금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마저 해주면 한번 들어가 보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시 해볼게요. 자, vi etc 밑에 SE 리눅스 밑에 config라는 이 파일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처음에 이제 리눅스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이제 간단하게만 보죠. 여기 보면 여기 다 커멘트 처리가 되어 있고 딱 두 줄만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SE 리눅스가 현재 enforcing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팅할 때 리눅스 이 서버가 SE 리눅스를 enforcing 모드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팅할 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 봤을 때 enforcing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가 원하면 다른 모드로 변환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enforcing 모드가 있고 permissive가 있고 disabled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enforcing하고 permissive는 우리가 아까 바꿔봤죠. disabled는 뭐냐? SE 리눅스를 완전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안 기능이 훅 떨어져요. 그래서 SE 리눅스에 대한 piracy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방화벽, 얘도 보면 이제 piracy가 적용이 되는데,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이런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죠. 자, 그리고 퍼미시브하고 인포싱이 있는데 두 가지는 뭐냐면 SE 리눅스에 대한 어떤 그 시큐리티 팔러시를 일단 따른다 이 말이야. 따른다 이 말인데 인포싱은 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보안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형태이고, 퍼미시브는 뭐냐면 SE 리눅스가 이제 동작을 하긴 하는데 그 인포싱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동작을 해요. 어떤 식으로 약하게 하느냐? 일단은 보안의 어떤 그 파러시에 대해서 약간 위배가 된다든지 뭔가 약간 의심이 되는 이런 액세스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일단은 액세스 같은 것들을 전부 다 허용을 해줘요. 그 대신 그런 액세스를 전부 다 이렇게 로그 파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관리자가 나중에 혹시라도 검색을 해보거나 조사를 할 때 그 로그 파일을 전부 다 볼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디세이블드는 시큐리티에 대한 팔러시를 전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별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적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퍼미시브는 그 시큐리티를 100% 준용해서 적용한다기보다 일단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를 전부 다 남겨놓는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고, 인포싱은 어떤 시큐리티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이렇게 준용을 하기 때문에 좀 엄격하고 까다롭게, 그래서 액세스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액세스를 차단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쌈바를 할 때는 인포싱을 하는 것보다 이제 퍼미시브로 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일단 해주고, 시스템이 이제 SE 리눅스라는 시스템이 딱 판단해, 시스템 관점에서 이 액세스가 좀 이상하다 할 때에도 차단을 하지 않고 로그를 남기는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쌈바 액세스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이제 맞춰주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가면 되고, 현재 인포싱을 되는데 퍼미시브로 이제 바꿔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set enforce 해줘서 여기를 0으로 해주고 확인 한번 해보면 퍼미시브 되어 있죠. 이렇게 퍼미시브 정도로만 맞춰주면 된다 이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다시 리부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원래 아까 그 여기 컨피그레이션 파일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요 파일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리눅스에서 쌈바를 설치할 때는 패키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유할 디렉토리 만들어서 액세스 모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디렉토리를 액세스할 게 쉐어할 수 있도록 쌈바에 알려주고, 여기 이제 패스에서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상에 있는 그 유저를 활용을 하되 쌈바 패스워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쌈바로 액세스 가능하니까. 그래서 쌈바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방화벽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SE 리눅스에서 일단은 액세스 할 수 있도록 퍼미시브를 바꿔주는 것까지 하면 리눅스 이 서버는, 리눅스 머신은 쌈바 서버로 이제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윈도우즈에서 이제 이 쌈바 서버로, 리눅스죠. 이렇게 액세스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탐색기를 쭉, 탐색기에서 이제 드라이브 연결을 해서, 원래 공유시켜 놓은 그 디렉토리를 디파인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하고 암호를 지정하면 되는데, 이 암호는 쌈바 암호예요. 원래 리눅스에 있는 시스템상에 있는 암호가 아니라 쌈바로 접근하기 때문에 쌈바 암호를 지정해주면 드라이브로 연결이 돼서 윈도우즈에서는 자기 디렉토리인 것처럼 자기의 파일 시스템인 것처럼 액세스할 수 있다. 실제로는 리눅스 서버, 리눅스 머신에 있는 드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작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나오는 그 디렉토리에, 이 디렉토리에 파일을 한번 액세스 생성하고 삭제하면서 그 쌈바 서버와 쌈바 클라이언트, 윈도우즈가 되겠죠. 윈도우즈 머신과 리눅스 머신에서 한번 그 파일 생성과 삭제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해보죠. 다시 쌈바로 와서, 서버로 와서 여기서 한번 해보죠. YUM SAMBA 쌈바라는 이 패키지를 설치를 이제 한번 해볼게요.